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공기업 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걱정된다. 문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가 지난 4월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른다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23.5%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기업 부채 추정치를 비교할 수 있는 OECD 33개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33개 국가 평균치인 12.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일 뿐 아니라 공공부문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일본의 17.2%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부채는 부실화 하면은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국가 부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최근 들어 연달아 경고음을 내놓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금년 53.2%에서 2026년에는 69.7%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MF가 분석한 주요 35개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큰 증가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재방송 189회차 방송에서 자세히 방송했으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문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현금성 지원 위주의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 국가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부채는 모두 우리 젊은이들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공기업 부채까지 늘어나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에 1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또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통제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선 공약 이행이나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탓도 있습니다. KDI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서 공기업 자금을 과도하게 끌어다 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한 비금융 공기업 의존도가 48.8%로 비교 가능한 8개국 가운데 단연 1위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기업 부채를 국가가 갚아야 할 빚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 D2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중도 48.8%로 2위인 멕시코의 22.8%의 2배가 넘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정부가 정책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공기업이 돈을 빌리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채와 달리 공기업 부채는 국회 등의 심사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KDI는 공기업과 정부의 이 같은 이중 도덕적 해이를 없애려면 공기업 부채를 국가보증 채무에 포함해서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석유공사는 작년 부채가 18조 6,449억 원으로 자산 17조 5,040억 원을 초과하면서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빚으로 밀어붙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한 결과입니다. 석유공사의 회생을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순간 공기업 부채는 나라 빚이 됩니다. 지난해 연금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1985조 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즉 GDP 192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846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 D1만 국가 채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된 D3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액까지 포함한 D4는 비확정 채무라며 국가 채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 사례에서 보듯이 공기업 부채는 언제라도 국가 재정 운영에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연금 부채도 정부가 매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만큼 당연히 나라 빚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경제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4월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재무 건전성 재고 방안 보고서에 따른다면 2019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 1천억 원으로 2018년 말 503조 7천억 원보다 4.2%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21조 4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자산은 4% 늘어난 861조 1천억 원으로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더 높습니다. 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5개 회사입니다. 입법조사처가 에너지 5개 사와 사회간접자본 관련 5개 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채의 약 80%를 차지하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공기업 5개 기업에서만 부채가 15조 8천억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 7천억 원, 한국도로공사 1조 4천억 원 등도 부채 증가폭이 컸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사채 발행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기업은 외부 차입 자금을 은행 심사 같은 간접 금융 방식이 아닌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금융 방식으로 조달을 합니다. 각 기관의 세부적인 재무 건전성과는 별개로 손실보전제도 등 국가의 보증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채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공요금 규제와 공공기관 방만 경영도 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도로 등 5가지 공공요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채가 증가했다며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에서는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 완화, 유연탄 가격 인상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공사의 원가 보상률도 80%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시중금리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은 직원 주택융자금,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 등 이른바 방만 경영도 부채 증가를 이야기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비금융 공기업들의 총 부채는 39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2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정부의 암묵적인 공사채 지급 보증으로 공기업 부채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채 채무도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하고 자본 규제도 도입해서 관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사실상 정부 부채라 유사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공기업의 공사채 채무에 대해서 국가 보증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은 부결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부채 규모는 국가 간 차이로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철도, 의료와 같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주요국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공기업이 맡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향후 모든 공기업 공사채는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키고 공식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업의 위험 수준을 평가한 후에 위험에 연동하여 보증료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부채를 숨기기 위해서 공기업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업 경영을 평가할 때 정권의 정책 코드에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경영 합리화에 힘쓰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문 정부는 국가 부채를 공기업에 전가시키지 말고 적정선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